착하게만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일까요? 누굴 해친 적도 없고 큰 욕심을 부린 적도 없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버텼을 뿐인데 어느 순간 이 질문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옵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이 질문에는 의외로 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아무도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만 차분히 들여다보면 오늘 마음이 지금보다 가벼워질 수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하루가 바빴고 책임이 앞에 있었고 참아야 할 일이 늘 먼저였습니다. 그때는 그게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참는 게 어른인 줄 알았고 말을 삼키는 게 성숙한 선택인 줄 알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면 언젠가는 그만큼 돌아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불평하지 않았고 비교하지 않으려 했고 그저 주어진 자리에서 묵묵히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조용해지자 이상한 마음이 남기 시작했습니다. 잘못 산 것도 아닌데 잘 산 것 같지도 않은 이 기분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누군가는 성공했다고 불리고 누군가는 잘 살았다고 불리는데 나는 착하게만 살았을 뿐인데 남은 건 이 묘한 허탈감 뿐이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을 겉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괜히 투정처럼 보일까봐, 불평처럼 들릴까봐 그저 혼자서만 참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은 약한 사람이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끝까지 버틴 사람들이 마지막에 마주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사람에게 보상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머물 뿐이다. 우리는 착함을 거래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이만큼 참았으니 이 정도는 돌아와야 하고 이만큼 희생했으니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업은 보상이 아닙니다. 업은 점수표가 아니라 흐름입니다. 지금의 인생이 조용하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헛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아무도 이야기해 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착하게 산 사람에게 꼭 박수가 따라오는 건 아니라는 걸, 그리고 그 박수가 없다고 해서 그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제 와서 처음으로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살아온 내가 틀린 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풀어가도 됩니다. 오늘은 답을 내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질문을 혼자만의 짐으로 남겨두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무엇을 내려놓아 왔는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은 그저 편한 속도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착하게 사는 법을 아주 오래 배워왔습니다. 말을 아끼는 게 사람을 편하게 만든다고 배웠고, 참는 사람이 결국 어른이라고 들었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바른 삶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순간이 와도 괜히 웃었고, 서운한 마음이 생겨도 굳이 말하지 않았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한 번 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 선택이 틀렸다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라도 살아야 했고, 그 선택 덕분에 버틸 수 있었던 날들도 분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착함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참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먼저 참았고, 말해도 괜찮은 순간에도 괜히 한 발 물러섰고, 그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선을 넘었는데도 화를 내지 못하고, 내 몫이 줄어드는데도 그냥 그러려니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끝에서 혼자 남았을 때 이런 생각이 조용히 스칩니다. 나는 왜 항상 이쪽이었을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착하다고 부르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참음 자체를 미덕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참음이 지혜에서 나온 것인지 두려움에서 나온 것인지 그 차이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지혜에서 나온 참음은 사람을 가볍게 하지만, 두려움에서 나온 참음은 사람을 조금씩 마르게 만듭니다. 우리는 너무 오래 이 두려움 쪽의 참음을 선택해왔는지도 모릅니다. 미움을 살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괜히 나만 까다로운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말하지 않는 쪽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때는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조용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그 착함은 정말 나를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상처받지 않기 위해 나 스스로를 조금씩 접어온 선택이었을까? 이 질문에 지금 당장 답을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착하게 살아온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늘 나를 맨 마지막에 둔 것이 조금 힘들었을 뿐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착함 뒤에 말하지 못하고 쌓아두었던 감정들이 어떻게 우리 안에 남아있는지, 그리고 그 감정들이 노년의 마음을 어떻게 무겁게 만드는지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지금은 이 질문을
가만히 옆에 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착함을 선택할 때 함께 선택했던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감정을 미루는 일이었습니다. 화가 나도 지금은 말하지 말자고 했고, 서운해도 괜히 분위기 흐릴까봐 넘어갔고, 억울해도 나중에 생각하자며 마음을 접어두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그게 현명해 보였습니다. 당장 싸우지 않아도 됐고, 관계가 깨지지 않았고, 문제가 커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은 감정은 사라진 게 아니라 조용히 쌓였을 뿐입니다. 그렇게 쌓인 감정은 이상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괜히 사소한 말에 예민해지고, 별일 아닌 일에도 마음이 무거워지고, 혼자 있을 때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스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주 지칠까?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번뇌라고 부릅니다. 번뇌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성격도 아닙니다. 번뇌는 보지 못한 마음이 몸으로 먼저 신호를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그 신호를 무시해왔습니다. 괜히 예민한가 보다. 내가 참으면 될 일이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꺼내는 게 우스워 보일까봐. 그래서 또 한 번 감정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접힌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어느 날 분노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날 무기력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느 날 이유 없는 외로움으로 모습을 바꿔 돌아옵니다. 그래서 노년에 느끼는 감정은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천천히 쌓여온 것들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억누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없애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 보라고 말합니다. 화를 내도 되는 이유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 그 화가 어디서 왔는지를 먼저 보라는 뜻입니다. 서운함을 정당화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서운함이 얼마나 오래 혼자 남겨져 있었는지를 알아차리라는 말입니다. 이걸 지금 당장 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한 가지 정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참아온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있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감정들이 비교와 후회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왜 노년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지 조금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은 이 감정을 억지로 치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있다는 사실만 알아차려도 충분합니다. 참아온 감정 위에 하나가 더 겹쳐집니다. 비교입니다. 젊었을 때의 비교는 속도가 달랐습니다. 누가 더 빨리 가는지, 누가 더 많이 가지는지 그 차이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비교는 모양이 다릅니다. 누가 더 조용한지, 누가 더 외롭지 않은지, 누가 더 괜찮아 보이는지, 그 차이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데 마음은 더 무겁게 눌립니다. 예전에는 비교의 끝에 핑계라도 있었습니다. 아직 전다. 아직 기회가 있다. 아직 더 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비교에는 그 말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결과가 아니라 감정으로 남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왜 이만큼일까? 불교에서는 비교를 잘못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 비교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느냐입니다. 비교가 나를 자극하면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가 되지만 비교가 나를 깎아내리면 마음은 점점 좁아집니다. 노년의 비교는 대부분 이쪽으로 흐릅니다. 더 나아가려는 비교가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길을 다시 세우는 비교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그 선택만 달랐더라면,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비교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은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교는 사람을 더 지치게 만듭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집착이라고 부릅니다. 집착은 무언가를 너무 붙잡는 마음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에 마음을 계속 묶어두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지나간 선택에 자주 묶입니다. 그 선택이 그때의 나에게는 최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은 쉽게 잊고 지금의 결과만 놓고 과거를 재판하듯 다시 판단합니다. 그 판단은 대부분 나에게 불리하게 내려집니다. 그래서 비교는 허탈감으로 이어집니다. 잘못 산 것도 아닌데 괜히 패배한 것 같은 느낌, 노력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괜히 뒤처진 것 같은 마음. 이 허탈감은 사람을 조용히 다치게 만듭니다. 말수가 줄고 기대가 줄고 괜히 아무 일에도 마음을 쓰고 싶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무기력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너무 오래 비교 속에 머물러 있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비교를 이겨내야 할 상대로 두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비교가 내 마음을 어디까지 끌고 왔는지 한 번쯤 돌아볼 수는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교와 허탈감이 멈추기 시작하는 아주 작은 지점,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았던 조용한 전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지금은 이 마음이 왜 무거워졌는지 그 이유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교와 허탈감이 마음을 오래 붙잡고 있으면 사람은
크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히 방향을 잃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은 채 그 자리에 멈춘 느낌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노년의 피로는 몸보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지점을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전환은 무언가를 갑자기 바꾸는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결심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겼던 방향을 잠시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래도록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보다 뒤처지지 않으려고 자기 마음을 뒤에 두었고,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고 자기 생각을 밀었고, 조용히 지내기 위해 자기 감정을 접어두었습니다. 그 선택들이 틀렸다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그 방향으로만 계속 걸어오느라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불교가 말하는 전환은 이런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내가 무언가를 더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 누군가에게 이해받지 않아도 내 하루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감각, 이 감각은 크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생각 하나가 마음의 무게를 조금씩 바꿉니다. 오늘 하루를 잘 보냈는지 못 보냈는지를 따지지 않고 그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 확인하는 순간, 그때 비교는 잠시 힘을 잃고 허탈감은 조금 옆으로 비켜섭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집착을 내려놓는다고 표현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지나간 기준을 손에서 놓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준을 내려놓는 걸 두려워해 왔습니다. 기준이 사라지면 내가 흐트러질 것 같았고 방향을 잃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준을 내려놓는 순간 오히려 호흡이 조금 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기준을 혼자서 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환은 남들이 알아보지 못합니다. 박수도 없고 칭찬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이 조용함 속에서 마음은 다시 자기 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전환 이후에 우리의 하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아주 작은 변화들이 어떤 힘을 가지는지 조금 더 이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은 이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만 가볍게 옆에 두셔도 됩니다. 전환이 일어났다고 해서 삶이 갑자기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침은 여전히 비슷한 시간에 밝아오고 몸은 여전히 전보다 조금 더디게 움직입니다. 달라진 것은 겉으로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대하는 순서가 조금 바뀝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자마자 해야 할 일부터
떠올렸습니다. 남들보다 늦지 않았는지, 어제보다 뒤처진 건 아닌지, 괜히 스스로를 재촉했습니다. 지금은 눈을 뜨면 먼저 몸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어디가 조금 무거운지, 어디까지가 가능한지, 이 변화는 아주 사소해서 말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순서의 변화가 하루 전체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자기 삶의 리듬을 되찾는다고 말합니다. 남과 맞추던 속도에서 자기 몸과 자기 마음에 맞추는 속도로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루가 조금 느려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느려진 게 아니라 불필요한 힘이 빠진 것에 가깝습니다. 예전에는 별일 없는 하루에도 괜히 피곤했습니다. 지금은 큰일을 하지 않아도 하루가 과하게 무겁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노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더 해내지 않아도 하루가 의미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 상태를 족함이라고 부릅니다.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과장하지도 깎아내리지도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자연스럽게 선택이 달라집니다. 무리한 약속을 굳이 잡지 않고 굳이 비교가 되는 자리를 피하게 되고 괜히 마음을 소모시키는 대화에서 조금 물러섭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 선택들은 아무도 칭찬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의 끝에서 자기 자신에게 남는 감각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를 망치지 않았다는 느낌, 괜히 나를 소모하지 않았다는 안도감, 이 감각이 쌓이기 시작하면 노년의 하루는 더 이상 견뎌내는 시간이 아니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변화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왜 노년일수록 관계가 더 중요해지는지 조용히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달라진 것이 크지 않아도 삶이 조금 편해졌다면 그건 분명한 변화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어느 날 갑자기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피로해지다가 어느 순간 말수가 줄어듭니다. 노년이 되면 이 변화가 더 또렷해집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고 나서도 다음 약속을 생각할 힘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한 번의 만남이 하루 전체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괜히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건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관계의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일처럼 여겼습니다. 연락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고, 자리를 비우면 뒤처질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그 기준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만나고 나서 몸이 더 무거워지는 관계, 집에 돌아오면 말없이 한숨이 나오는 관계, 그 관계는 나쁜 관계가 아니라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관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인연의 무게가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같은 무게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는 의미 있던 관계가 지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걸 붙잡지 않는다고 해서 차가워진 것은 아닙니다. 자기 상태를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관계의 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만나면 굳이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을 곁에 두었습니다. 이 변화는 외로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오히려 마음이 조용해집니다. 관계 속에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고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 상태는 노년의 삶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 때문에 자기를 잃지 않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집착 없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잡지 않아도 남아있는 관계, 놓아도 미움이 남지 않는 관계. 그는 이제 사람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오늘 나 자신을 지키고 돌아왔는지. 이 질문 하나가 관계를 가볍게도 무겁게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관계 속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왜 외로움이 아니라 회복이 되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관계가 줄어든 게 아니라 삶이 정리되고 있는 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예전에는 부족함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이 조용하면 괜히 라디오를 켰고 TV 소리를 켜두었습니다. 소리가 없으면 마음속 생각이 너무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혼자 있다는 건 비어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자기 생각이 천천히 정리됩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미뤄두었던 감정, 괜찮은 척 넘겼던 마음, 그것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예전에는 이 감정들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였고 사람 속으로 들어가 자기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 시간을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도망치지 않고
마주할 때 감정은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으려 하지 않고 의미를 찾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를 조용히 되짚어 봅니다.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괜찮았는지,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허전하지 않았고, 혼자 있어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외로움은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과 떨어져 있을 때 생긴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도망이 아니라 선택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선택은 삶의 속도를 바꿉니다. 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게 되고 괜히 비교하지 않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삶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삶을 정돈하는 시간입니다. 이걸 알게 된 순간 외로움은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마음이 어떻게 후회와 미련을 다르게 바라보게 만드는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은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삶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후회는 늘 뒤늦게 찾아옵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하루가 조용해질수록 이 생각은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에 그는 이 후회를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잊으려 했고, 합리화했고, 다른 생각으로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후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후회를 잘못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이 성장했다는 신호로 봅니다. 그때는 몰랐고 지금은 알기 때문에 후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데 그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젊었을 때의 자신을 지금의 기준으로 재단하고 있었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 시절에 그는 그만한 정보로, 그만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후회는 그때의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조금 자라났다는 증거였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자 미련도 달라졌습니다. 붙잡고 싶은 과거가 줄어들었고 지워야 할 기억도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이해하려는 마음이 남았습니다. 그때의 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 선택을 했는지 그걸 차분히 바라보자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후회는 벌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정리되지 않은 마음이 조용히 문을 두드리는 방식일 뿐입니다. 그는 이제 후회가 올라와도 밀어내지 않습니다. 아, 내 마음이 여기까지 왔구나. 그 정도로 받아들입니다. 이 태도는 현재의 삶도 바꿉니다. 지금의 선택을 조금 더 신중하게 만들고 지금의 하루를 조금 더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후회가 삶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삶을 정돈하고 있었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정리된 마음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두려움이 아닌 준비로 바꾸는지 이어가겠습니다. 후회가 조용해진 밤에는 내일이 조금 덜 무겁습니다. 예전에는 죽음이라는 말을 피했습니다. 입에 올리기만 해도 불길해질 것 같았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나중으로 미뤄두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아직은 생각할 필요 없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그 미움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끝이 아니라 과정의 일부로 바라봅니다. 태어남이 우연이 아니듯 죽음도 삶과 분리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삶이 어두워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루가 선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괜히 미뤄두던 말, 아끼던 마음, 차일피일 넘기던 행동들, 이제는 조금씩 지금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가져갈지가 아니라 무엇을 덜 붙잡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에 대한 원망, 스스로에 대한 미움, 이미 지난 시간에 대한 집착, 이것들을 조금씩 놓아봅니다. 그 과정에서 이상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모든 걸 완벽하게 마치지 않아도 괜찮다는 감각입니다. 삶은 완성품이 아니라 과정이었고 나는 그 과정에 성실히 머물렀다는 확인입니다. 그는 이제 죽음을 두려움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싶은지 조용히
그려볼 뿐입니다. 오늘의 하루를 조금 덜 후회하며 조금 더 정직하게 살고 싶다는 그 정도의 바람입니다. 이 시리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한 결론도 강요되는 교훈도 없습니다. 그저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확인, 그리고 앞으로도 자기 속도로 가도 된다는 허락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당신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을 기억하며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셔도 괜찮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